안녕하십니까, 카동입니다.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의 또 미녀의 게스트분을 한번 모셨는데, 이 Z4의 차주님이시자 또 블로그 활동을 하시는, 그리고 유튜브 서킷을 타는 레이싱 팀에서 또 활동을 하는 레이서 분이십니다. 광활하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여성의 게스트님이신데, 여자분뿐만 아니라 거의 자동차계에 통틀어서 리뷰어로 거의 1세대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하나님 다음으로 오래된, 굉장히 연역이 오래된 그런 인플루언서 분이신데, 제 얼굴보다는 빨리 이 게스트님을 만나서 또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착. 지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쵸? 처음 보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맞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싸지방에서 실제로 지금 어떤 활동을 주력으로 하고 계세요? 직업은 또 의외로 제가 농부입니다. 그래서 농부요? 네, 과수원을 하고 있어요. 진짜요? 네, 사과 과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인플루언서 활동은 약간 부업 취미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이런 Z4를 타고 딱 과수원 가서 하차감 느끼면서 내리면 상당히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브랜드죠. 바로 BMW. 이 Z4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연식은 2012년 2월식이고요. 제가 작년 2022년 4월에 가지고 와서 지금 1년 3개월 정도 타고 있어요. 차량명은 정확히 289 지포 35IS 차량입니다. 2003년에 이제 285가 처음 1세대로 출시가 됐고, 이제 그 다음에 2009년에 289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는데, 전기형이 35i인 거고, 이제 35IS가 후기형. 35iS랑 35i랑은 똑같은 부분인가요? 크롬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차주분이 블랙으로 하신 거고, 차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헤드라이트 색상이 옛날에는 노란색이었어요. 노란색을 사용하다가 이제 35iS로 오면서 화이트 색상 램프로 바뀌었습니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확실히 BMW는 저도 크롬 주기기를 해놨거든요. 크롬을 죽이면 확실히 더 무게감 있고 좀 더 날티나는 게 좀 더 줄어든다고 해야 될까?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또 차이라면 휠 차이가 있는데 5 스포크로 되어 있는데 35i는 10 스포크로. 근데 10 스포크를 더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거는 어쨌든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롱노즈 쇼테크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맞아요.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드스터. 첫 차도 사실 미니 로드스터를 탔었어요. 야. 오픈카인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차량입니다. 구입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첫 차가 2천만 원대 차량 중에서 외제차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미니를 타게 된 거고, 3천만 원대 차가 또 뭐가 있을까, 머스탱이랑 이 차랑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가격대가 비슷해서. 근데 머스탱은 조금 저랑 안 어울린다는 주변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몸집이랑 잘 어울리는 지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좀 만족도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약간 이렇게 빠릿빠릿한 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거 6기통이죠? 네, 6기통. 3000cc의 직렬 6기통 트윈터보 차량이고요. 이게 35iS는 340마력. 이게 공차 중량이 네. 1500kg이에요. 아, 무겁네. 네, 생각보다 이 젠쿱 차랑 무게가 비슷하기 때문에 옆에 놓고 보면은 이렇게 무겁다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게 소프트 탑이 아니라 하드 탑으로 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 무게 때문에 좀 무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차를 이제 사시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 가지 차종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미아타도 아마 생각했을 것 같고. 맞아요. 부품값이라던가 그런 게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나중에 고장 났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조금 대중화돼 있는 지포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차량을 선택했습니다. 후면부는 굉장히 단출하지만 디자인적인 요소로는 상당히 유려하고 짜임새 있는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차주님으로서 좀 이 후면부 디자인을 어떻게 보세요? 귀엽지 않나요? 되게 귀여운 카리스마. 네, 맞아요. 네. 귀여운 카리스마. 그리고 제가 이거를 바꿔가지고 은색으로 이것도 예쁘지 않나요? 팝콘도 터지겠네요. 네, 팝콘 팍팍 아주 거의 잘 CGV 터져요. 느낌으로. 먹으면서 다닐 수 있어요. 트렁크는 트렁크. 좀 어떤가요? 오픈카 트렁크가 트렁크.
소프트 클로징이 돼 있어요. 오. 넓은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오픈을 하려면은 얘를 무조건 이렇게 네. 닫아줘야 되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한다 그러면은 얘를 열어서 조금 더 넓게 트렁크를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뭐 엄청 막 좁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와, 이거 보강바도 있고. 깊네요, 되게. 네, 깊어요. 여기도 사실 제가 카본으로 바꿨거든요. 아, 네, 순정은- 약간 M 그걸로. 네, M 느낌이 나게. 순정은 이게 안 튀어나와 있는데 네. M 느낌이 나게 이렇게 카본으로 싹 바꿨습니다. 아, 알리발. 이제 F바디 세대들이 전반적으로 전면이 되게 상어 코를 형상화했었잖아요. G바디 넘어가고서부터는 멧돼지고 얘네들은 동물의 왕국인가 봐. 되게 동물을 좋아해. 7시리즈 타보셨죠? 타보긴 했어요. 시승만 했어요. 좀 살짝. 간단하게 어떠셨어요? 아, 이런 솔직히. 말 해도 되나? 번잡.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와, 눈에 바로 띄죠. 그거 말고 이 시트. 이거 말고? 롱텀 시승기 3개월 타셨던 영상에 보면은 아. 굉장히 까다롭게 고민을 하셨대요. 맞아요. 이 레드 시트를 고집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사진이 잘 나오고요. 제가 돋보입니다. 또 관종이시니까. 관종 맞아요. 관종이시던데요? 저 관종, 싹 관종이에요.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약간 레자 가죽 느낌의. 이게 35i는 네. 여기가 은색으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이 얘는 네. 그냥 올블랙이에요. 수납 공간이 없다. 이게 뒷좌석이 없어가지고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물망이 하나가 있긴 한데 너무, 너무 좁네요, 네, 폭이. 좁고 그냥 물티슈 하나만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원래 순정 컵홀더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열고 넣어야 되는데 또 이거- 주행을 하면 이게 덜렁거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거의 300마력이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많이 달리실 것 같은데 이게 잡소리 이런 거는 좀 어떠세요? 네. 전차주분이 관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이게 소리가 안 났어요. 뭐 지금도 뭐 난다는 건 아닌데 가끔 이쪽에서 플라스틱 소리가 가끔 나고 여기도 살짝 났다 안 났다 났다 안 났다 하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감안하고 하드탑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네. 사실 크게 신경 쓰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네. 소프트탑을 탔을 때는 그냥 30km로 달리면서 네. 열었다 닫았다 했었는데 얘는 하드탑이라서 절대 달리면서 오픈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는 데만 사실 20초 정도 걸려요. 조금 오래 걸려요. 한번 그럼 열어봐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이거를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순정은. 네. 근데 얘는 그 모듈을 해놔가지고 한 번만 눌러도 자동으로 오픈이 돼요. 아, 원터치로? 네. 와, 트랜스포머. 아, 이렇게 뒤에 트렁크가 또 이제 반대로 열리고, 위에 거를 이제 가지고 간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버립니다. 야, 실제로 이렇게 열고 다니세요? 자주 열고 다녀요. 아, 진짜요? 관종이라, 네네. 이러고 찍을까요, 오늘? 좋아요. 엄마. 되게, 와, 이거 진짜 좁죠. 엄청 낮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가변배기 리모컨.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그 또 관종들은 이 배기를 안 킬 수가 없거든요. 네. 그걸 항상 켜고, 그리고 저는 스포츠 모드로 항상 둡니다. 그래서 스포츠 저 나보다 더 하신 것 모드까지 같은데? 무조건 스포츠 모드. 그치. 네, 오케이. 출발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잠깐만. 야. 되게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이게 악셀을 밟았을 때 바로바로 오는 저한테 느껴지는 그 네. 반응이 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레이싱 팀에서 지금 소속해서 뛰고 계시단 말이죠. 네. 혹시 팀이 어디인가요? 팀 HMC라고 해서 현대 모터클럽입니다. 거기에 소속돼 있는 선수분들이 이제 빵빵하잖아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일단 개그맨 양상구 코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재용 배우님이 새로 오세용 선수님이랑 네. 김가민 선수님 네. 그리고 저 최윤민 선수님 이렇게 총 6명이 있습니다. 제가 사고 났거든요. 첫 경기에서. 진짜요? 네.
실질적으로 프로 레이서분이 BMW를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자동차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다양한 차들을 진짜 많이 시승을 해봤는데 네. 저한테 맞는 건 네. BMW가 제일 맞더라고요. 약간 펀드라이빙이라고 하죠. 네. 재밌게 움직여주고 이렇게 따라와 주는 차가 BMW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BMW 직원 아니에요? 분명한 거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 어떤 단점들이 좀 가장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단점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왔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연비가 굉장히 안 좋아요. 평균 연비가 8.4, 8.5 정도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고급류가 되게 비쌌잖아요. 맞아요. 거의 2,000원이 넘어갔던 시절이었는데 네네. 50리터 들어가요. 네. 풀탱크 채우면은 11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짜릿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 관리가 힘들다. N54 엔진이 되게 부드럽고 뭐 실키시스에 되게 좋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네네. 열에 취약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 인제에 다녀오는 길에 네. 이게 엔진이 꺼지면서 악셀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아. 그냥 악셀이 아예 안 밟혀. 앞에 경고등이 뜨면서 뭐 정차하십시오, 열을 네네. 식히십시오 이런 멘트가 뜨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한 1시간 식히다 가다가 또 떠서 1시간 식히다 가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그거 얼마나 조져졌으면은. 네.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순정은 네. 화각이 되게 좁아가지고 네. 와이드 사이드미러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광각으로. 네, 광각으로. 네. 버튼 시동도 있는데 이게 있네요. 또 꼬챙이도 있어요. 맞아요. 포르쉐 가끔 느낌으로. 발레 직원분들이 네. 키 어딨냐고 하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왕 키링을 달아놨거든요. 잘 못 찾으셔가지고 이게 살짝 불편하긴 해요. 아, 그럼 꼽고서 눌러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키가 171이거든요? 어, 시트가 딱 맞아요. 딱 맞을 거예요. 아마. 이것도 단점이지만 저는 이제 몸집이 작기 때문에 네. 저한테는 단점이 아니지만 네. 아마 남성분들한테는 단점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머리도 살짝 이게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만 이게 튀어 나가면은 또 멋이 없어지거든요. 뒤에서 보면은 네. 뭔가 이게 서장훈이 카트라이더 그 레이싱카 탄 것처럼 카트카는 느낌으로 어. 제가 생각한 단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다음 차로 그 네. 제규어 F타입 8기통 생각하고 있어요. 이 원픽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8기통 일단 무조건 타고 지나가자. 아. 그래서 머스탱 타기에는 일단 네. G4를 탔으니까 네. 좀 더 높은 차 F타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어디를 자꾸 가시길래 뭐 지나가는 건지 뭐 최종 목적지가 있나요? 그럼 최종 드림카는 어떤 건가요? 최종 드림카 있습니다. 포르쉐. 포르쉐. 네, 포르쉐가 최종 목표이긴 해요. 아, 뭐 911? 네, 911 카레라 4S까지. 그래도 블로그 활동이든 이런 SNS 활동을 하시는 게 수익이 좀 되시는 부분인가 봐요. 일반 그냥 회사 다닐 때보다는 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어떤 말해도 직장? 되는지 모르겠네. 삐 처리 해주실 건가요? 네네네, 처리할게요. 네, 그 손해보험에서 총무 일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네. 뭐 나름 대기업이라면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직장을 다니다가 네. 어느 순간 그냥 너무 네. 갇혀 살았다는 느낌? 너무 달려만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네. 과감하게 그만두고 뭐 농사도 이제 지어보고 네. 인플루언서 활동도 시작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데 집에 좀 어떤 이런 기반도 좀 있고 없진 않죠?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네네네. 금수저 아니냐, 네네네. 부모님 도움 받은 거 아니냐. 네. 진짜 자신 있게 물어봐도 상관없는 게 저는 전혀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집안이 잘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부모님도 이제 아버님도 사업을 한번 말아먹으셔가지고 그게 좀 오랜 기간 동안 엄청 힘들었어요. 고석방을 하시다가 네. 네,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계속 어려웠다가 어렸을 때부터 네. 돈을 모으자라는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휴식도 한 번도 안 하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하고 또 사실은 일도 그만두자마자 네. 또 딴 데 또 그냥 바로 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또 회사 다니면서 인플루언서 활동도 계속 하고 이게 병행을 계속 한 거죠.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편집도 직접 하시잖아요. 네. 이게 진짜 힘들지 않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죠? 밤도 새시고. 맞아요. 그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좀 궁금해요. 블로거를 많이 또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 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이제 유튜브를 또 꿈꾸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떤 목표를 갖고 하면 좋을지. 목표는 사실 저는 거창하게 잡는 편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성격 자체가 조금이라도 이걸 달성을 못했을 때 실망을 크게 하는 성격이라서. 아, 그래서 처음 목표는 만약에 블로그를 하신다 그러면 네. 하루에 하나 정도는 무조건 올리자. 이런 목표를 갖고 네.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목표로. 저도 무조건 이제 이 습관이 돼가지고 네. 1일 1포스팅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아,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아, 이게 좀 수익이 좀 되구나 하는 게 있으실까요?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블로그를 거의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블로그로 뭐 수익을 벌기 시작한 지는 1년도 채 안 되거든요. 아, 7년 그래서- 동안 해서. 네, 그래서 이 6년이라는 시간을 안 보시고 네. 블로그 쉽게 해서 쉽게 돈 버네 이렇게는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제 인생에서 지금 되게 즐겁고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네. 유지만 잘 하자 이런 생각으로 네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카레이서 활동도 하고 인플루언서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성장하고 앞으로 좀 어렵잖아요. 요즘 네, 이제 뭐 코로나 시국이 끝났다고는 한들 굉장히 뭐 취업도 그렇고 이 MZ 세대에 굉장히 큰 아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각자 마다마다의 이 아픔이 또 앞으로 행복 회로를 많이 돌리시는 일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동현 채피디였고요. 여기는 지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